불이라면은 그 당시에 환율로 한 6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게 뭐 우리 그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 10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의 선진국으로 지금 현재는 5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5위에 랭크가 돼 있고, 그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런 원자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원전 가동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도 원자력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가 과연 안정적인 것이냐, 여기도 북한하고 또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작은 인구가 모여 사는데 세계 열강 안에 7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지나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세계 선진 열강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3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사태 그 지진 때문에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 사실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원자력 여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에너지를 정확하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뭐 과대 포장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자력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회가 되는 대로 교육을 통해서 알아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만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사업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돌아다니면서 원자력이 좋아요, 뭐 원자력은 친환경적이에요, 이게 아니고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사위나 내 며느리에게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크게 많은 그 효용성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환경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지구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영상 10도, 5도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구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들이, 빙상들이 다 녹아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구가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 냉장고, 세탁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CO2 발생량이 기하급수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 이산화탄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광선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폭발적으로 지금 가속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부작용으로 시도 때도 없이 폭풍과 해일과 지진과 가뭄과 이런 것들이 계속 기상이변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화석연료라고 말하는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는 원자력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은 퍼센트로 보면 1% 정도예요. 화석연료가 만약에 100g이 나온다고 한다면
원자력의 원가를 가지고 전기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한 2주 전에 밤 9시 뉴스데스크에 독일에서 유럽 중에서 가장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을 진행했던 독일이 이제 친원자력 정책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세계를 유럽이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근데 이제 유럽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주역에서 물러났어요. 지금은 떠오르는 중국과 한국과 아시아주연 그룹들이 떠오르는 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 경제나 뭐 이런 국방적인 세계의 종주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세계를 리딩할 리딩 그룹으로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이 점점 지금 퇴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 올라가는 전기 요금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 동향들을 보면 결국은 원자력 에너지가 21세기의 대안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그 친환경성이나 또는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는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희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곧 일어날 것만 같아. 그런 막연한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저놈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단체도 2000년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을 할 때 우리 원자력 여성 모임이 가장 발전했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 300몇 개 중에서 금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그 정당에서는 원자력을 괴물처럼 얘기하잖아요. 원자력이 없애야 된다고 뭐 문재인 뭐 아저씨도 그랬지만 근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탈취하는 목적이죠. 왜냐하면 집권당에서는 원자력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원자력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저도 뭐 정치인 출신입니다만은 별로 믿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원자력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야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야가 한국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이 교육을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 문화재단 쪽에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뭐 장관님 바뀌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단 측과도 사실은 저희가 2주 전에 이미 공문을 띄우고 다 절차를 밟았는데 그 문화재단 내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뭐 교육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이야기는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시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 그 한국 원자력 여성 제1차 원자력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원전 현장에 가서 그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단 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각 시도에 또 회장들이 바뀌면서 또 회원들 구성원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원전 시찰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그 원자력 메신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